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정진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저도 양질의 정보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공부하면 수학 잘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또 제가 쓴 공부법 책의 주요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수학 성적 올리고 조금 더 수학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정진우 작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제 프로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세 권의 책을 쓴 바 있고요. 그 중에 한 권 가운데 노란색 표지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을 써서 작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 경험,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공유는 유튜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글을 쓰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바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괜찮은 반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좀 썼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고3 수능 28번이고요. 문제를 보면 뭐, 문제를 풀자는 건 아니지만 글씨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식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고1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과 2차 함수 내용이구나 인지를 하고요. 2차 방정식, 원의 방정식 2차 함수 인지를 하고요. 함수의 극한을 물어보고 있네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시작을 못해서 이제 아예 손도 못 댄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서 막혔는지 어느 부분을 깨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평소에 연습을 해야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뭐 문제 풀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숙제하고 이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막혀서 못 풀었는지를 계속 깨줘야 되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교점 잡아야 되겠구나.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겠네. 떠올려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그럼 교점 좌표 설정해줘야 되겠다. 같다고 놓고 풀어서 교점 좌표 설정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활용해서 OQ의 길이 뽑아줘야 되겠다. 이걸 하나하나를 계속 배웠던 개념을 끄집어 와서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점의 좌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다 이거 고1 때 배웠던 거, 고1 때 배웠던 거 이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 활용해서 이제 수능 문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이거 함수의 극한 루트 있는 거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줘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스타트를 못했을 거고요. 보자마자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국어 문제야? 하면서 몰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교점 좌표까지는 설정을 했는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고1 때 배웠던 거 그거 생각 못했네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떠올려서 이거 풀었어야 됐구나 이걸 못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평소에 아이들이랑 공부시킬 때 그러니까 숙제를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에다 따로 풀게 하고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못 떠올렸는지 유리화를 못했는지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진우야 일로 와봐 여기 너 유리화를 못했던데 이런 거 루트 나오면 유리화해서 마무리 해줘야 되겠지 이런 걸 이제 알려주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나 뭐 비슷한 유형을 봤을 때 그때 유리화를 못했었는데 해야 되겠구나를 이게 체화 몸에서 이제 익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학을 잘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예비 고1 어머님이시니까 내신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중 문제집에서 숫자나 유형을 바꿔서 살짝 바꿔서 내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인데요. 오늘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막 설명회처럼 15분 커트라인은 아니니까요. 20분에서 30분 보고 있는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1년에 고1, 고2는 4번 봅니다. 이제 입학하자마자 보는 이제 아이들 보는 고1 3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3월, 6월, 3월, 6월, 9월, 11월인데요. 이제 입학하자마자 보는 3월 모의고사는 중등 범위예요. 그러니까 고1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물론 중학교 범위에서 고등학교 내용 나오는 거는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시험 범위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중등 범위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문제를 갖다 쓰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1 범위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형 누나들 수능 보는 11월 모의고사, 11월 수능이죠. 근데 11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3월이 맞이하면은
고2도 3월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근데 고2 학생들은 고1 전범위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고1 내용이 나오는 모의고사는 1년에 4번이 있는데 고1에 6월, 9월, 11월, 그리고 고2에 3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2 6월부터는 이제 수원수투만 나와요.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수원수투이기 때문에 아예 고1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말고요. 고1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백지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내야 돼요. 왜냐하면 100점이 쏟아지면 1등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1등급이 없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불리하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내고, 그리고 문제를 본인이 냈을 때 이거 답 틀리는데요? 이거 잘못된 문제인데요? 라고 시비가 걸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고 나이스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쏙쏙 내고 싶단 말이죠. 그게 소스가 바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원래 명칭은 전국연합학력평가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다 똑같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인데 주관하는 곳이 교육청이다 해서 교육청 모의고사로 통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한 시험지 30문제 중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끼워져 있는데요. 여기서 학교 시험에 숫자 살짝 바꿔서 내면 아이들이 아주 쩔쩔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100분을 주고 30문제 풀고요. 우리 내신 시험은 50분 정도를 주고 50분을 주고 한 20문제 또는 23문제를 정도를 푸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짧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숫자를 안 바꾸고 한 4개만 넣어놔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숫자를 바꿔서 낸다? 그러면 진짜 변별력이 좋은 시험이고, 그리고 좋은 문제를 갖다 썼기 때문에 뭐 맞네 틀리네 시비 논란에 휘말릴 일도 없고요. 그래서 최근도 아니고 한 5년, 6년 전부터 대치동 뭐 학군지 아닌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대치동 내신에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내는 케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시중문제집 변형 문제로도 숫자 바꾸면은 충분히 변별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제 함수 그냥 기계적으로 다 풀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등급 변별이 조금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모의고사를 갖다가 싹 넣으면은 이제 변별이 아주 훌륭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조금 더 얹으면 뭐 중상고라든지 진선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진짜로 없던 문제, 아니면 진짜 막 20년 전 수능 문제에서 살짝 비튼다든지, 아니면 수학 2 내용을 갖고 와서 수학 상에 맞게끔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신유형 문제를 내는 학교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아이가 처음 보면 다른 아이도 처음 보니까요. 요 3번은 그냥 실력의 영역으로 깨부셔야 되고요. 1번과 2번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3번은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때는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1번, 2번을 충분히 대비했으면 너무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도 뭐 최소한 시중문제집 변형 문제에서 단원별로 공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신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제 3월부터는 제가 고1반을 2개를 운영을 하는데요. 하나는 연합반을 운영을 하고요. 하나는 중대부고 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반이든 중대부고 반이든 이제 기조는 비슷하고요. 일단은 올림포스라고 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그 시중 문제집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와 시중 문제집 요거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변형 문제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중에서 이거는 진짜 꼭 봐야 돼,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 하는 거를 교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추월 차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강남 내신 기출 중에서 뭐 양질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문제들을 뽑아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남 내신 기출 교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시험 범위를 2회독을 하게 되고요. 이제 강남 내신 기출 하면서는 이제 연합반 같은 경우는 학교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풍문고, 휘문고, 진선여고, 숙명여고 뭐 다양한데, 그러면 이제 그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은 서답형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있고, 어떤 학교는 서술하는 문제가 없고 답만 찍는 학교가 있고요. 또 문항수도 조금씩 다르고요. 학교 뭐 출제 기조도 약간씩은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바퀴 할때뭐 4주차 정도 되거든요. 3주차 끝나고. 그래서 4주차 때부터 학교별에 맞춰서 숙제가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가 강의하고 수업하는 교재는 메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숙제가 이제 다 다르고, 일일 테스트도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가 10개가 넘어가더라도 다 하나씩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 연합반을 가더라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강사가 좀 꾸리고 해야만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치동에서 자녀 둘을 키우는 어머님을 실장님으로 모셔서 실장님 행정실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조교도 2명에서 3명 정도를 고용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안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마무리 검수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팀을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술형 문제가 있다면 서술형 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치동 누구나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별한 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테스트 뭐 단과에서는 안 보는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습 학원 형태의 무학년제 수업을 한다, 개별 진도 수업을 한다 이런 학원은 복습 테스트조차 매번 보지는 않죠. 뭐 학원의 여력이 안 돼서 그런 거긴 한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테스트를 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별 진도는 그게 불가능해요. 한 반에 6명 넘어가는 것도 강사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첨삭을 해주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 3시간이면은 6명이면은 개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30분도 채 안 된다는 건데 거기에 테스트까지 본다? 테스트를 보는데 비용을 학부모님이 지불한다? 그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복수 테스트 뭐 누구나 합니다. 단과 다 하고요. 저도 합니다. 네. 하고 복수 테스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주차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남 내신 기출 한 회분씩 풀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몇 점 나오는지 그리고 시간 배분은 잘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략 몇 등급 정도 나온다도 확인해 줍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수업 피드백 드리고요. 못 왔으면 영상 드리고요. 그리고 복습 영상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면은 당연히 자료를 드립니다. 누구나 하는 것도 저도 하고 있고요. 클리닉 대치동에서 클리닉 안 하는 학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식 1대1 문제풀이. 저는 클리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수업 때 열심히 듣고 숙제하고 제가 직접 검사하죠. 여기까지 다 좋은데 근데 모르는 문제를 이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아까 설명드렸듯이 접근을 못했으면 접근을 하게 해줘야 되고요. 특정 부분에서 유리화를 못한다, 아니면 함수의 극한을 적용을 못한다, 그럼 강사가 그걸 이제 해결해줘서 아 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 클리닉을 대치동 대부분의 단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을 받지 않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제가 직접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뭐 의대생 그 조교 있고 서울대생 조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수학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라고 해요, 문제를. 왜냐면은 대치동 내신이 워낙 소위 더럽기 때문에 이 한 번 안 보면은 아무리 수능 만점자가 와도 와 이거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클리닉 할 때 조교쌤들한테 문제 한번 풀어봐라 하고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직문즉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키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안 들어가고 이제 조교 선생님들만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아 요거 딱 건드려주면 스타트만 딱 끊게 해주면 아 선생님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 하고 이런 아이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아이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거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요건 모르겠어?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잡아서 알려줘야 되는 아이가 있고 그런 아이들만의 특성이 있는데 조교 선생님은 이 학생들만의 특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제가 하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아이는 이렇게 던져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아이는 하나하나 풀어줘야 돼. 라고 특성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교 선생님만 있는 클리닉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혹시 학생이 많지는 않은데요. 너무 많아지면은 뭐 조교들이랑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 요거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시로 중대부고의 서술형 대비 서술형 문화 그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왔어요. 대부분 학교들은 서술형이 있다 하면 포맷을 딱 요렇게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있으면 뭐 득점, 이거 있으면 무득점이라고 표시해주는 경기여고 같은 학교도 있고 풍문고 같은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중대보고는 뭐 요거 있으면 몇 점 점수는 안 써놨어요. 총점은 5점인데 이게 만점 답안입니다 했는데 이제 어디서 득점이고 어디서 감점인지는 안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매년 해왔으니까 저는 해왔으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뭘 안 쓰면은 득점이 안 되고 뭘 하면 득점이야라는 거를 제가 평소에 아이들한테 연습할 때 이제 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는 학원도 있죠. 그 선택은 자유지만 근데 해본 애랑 안 해본 애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풀어서 답을 잘 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봤는데 1점이 깎였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서 깎였는지 평소에 대비를 했다면 안 틀린 문제를 점수를 깎아오면 진짜 학생도 속상하고 다들 속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평소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바로 직전에는 서술형 대비 자료도 따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아는 것도 확실하게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따로 자료를 주고요. 채점 기준이 EBS 기준으로는 올림포스 고난도 수학에서는 그 채점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채점 기준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으니 우리도 이렇게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시에게 이거 썼어 안 썼어 제가 첨삭을 해줍니다. 그리고 썼어 안 썼어 첨삭해줘서 첨삭 결과를 공유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특별한 얘기인데요. 해설지 보는 방법 뭐 풀다 막히면 바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해설지 끼고 살면 안 되는데 해설지를 버려야 되나요? 이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길게 얘기하면 이것도 한 30분 얘기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하고요. 첫 수업 시간 때 해설지 이렇게 보는 거야 딱 정의 내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요거 좀 특별하고요. 요거는 단과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센을 풀었습니다. 뭐 중학교 때 수상 선행하면서 센을 풀었단 말이죠. 푼 문제 중에는 맞은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고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러면 틀린 문제를 그 당시에는 오답을 했을 거예요. 당연히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봤겠죠. 물론 그것도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했다는 가정하에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센을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틀린 문제 다시 봤을까요?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를 다음 숙제 해야 되니까 다시 본 건 했다 이거죠. 그걸 한 달, 두 달, 1년, 2년 후에 틀렸던 문제 다시 볼까요? 절대 안 봅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학원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렸던 문제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틀렸던 문제를 모아서 한 달 또는 6개월 후에 다시 풀어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점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틀린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그게 단순 실수든 개념을 못 떠올려서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 본인의 그게 무슨 점이냐면 약점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약점들을 메워주는 게 필요한데 보통의 학원에서는 그걸 하지 않죠. 왜냐면은 뭐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다 공통적으로 수업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따로 숙제를 내주기가 관리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커리큘럼에는 새로운 교재와 함께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에 새로 들어온 학생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번에 요거 숙제하는데 저는 저번에 수업을 안 들었는데요. 이런 현실상의 문제점 해가지고 예전에 풀었던 거를 다시 시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독사같이 그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학 때 수상수학 기출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럼 기출 문제 중에서 이번에 이제 3월 내신 대비반에 들어가면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들 중에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제가 풀어봐 하면 또 애들이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숙제야, 이거 숙제야 해갖고 딱 박아가지고 그 안내 문자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숙제를 해올 수도 있고 안 해올 수도 있죠. 그럼 안 해온 거를 또 체크해서 이번에 저번에 안 했네. 이거 다시 숙제야. 분량 선생님 저 너무 많은데요. 알았어. 반 쪼개줄게.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췄어. 잘했네. 근데 저번에 아리까리 했는데 이번에 맞췄습니다. 잘했어. 근데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점 중에 본인의 약점이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풀어야 돼. 더 추려서 한 번 더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틀렸는데 맞았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실력 향상 그리고 성적 향상입니다. 맨날 맞는 문제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맨날 맞춰서 기분은 좋겠죠. 그거는 수학 실력 향상이 아니고요. 수학 실력 확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틀렸는데 이번에 맞힌 문제가 나오도록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은 딱 한 번밖에 안 풀더라. 요거 틀렸을 때 그 다음 수업 가기 전에 숙제 해가지고 한 번밖에 안 풀더라.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실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틀렸던 문제를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한 달 또는 6개월 뭐 몇 달 후에 다시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독사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공부법 콘텐츠의 핵심이고요. 저는 이걸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보물창고라고 부릅니다. 이 틀린 문제들 다음번에 맞힐 수만 있다면 내 실력이 도대체 얼마나 높아지는 거겠어 란 말이죠. 근데 이제 10문제를 풀었는데 9문제를 틀리면 너무 보물창고인데 수학을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 심하고
그 개념 확인 요거 확실히 알고 있는지 정도의 문제도 좀 넣어놓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도 넣어놓고 해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해서 모르면 클리닉 와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수학 실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4번, 5번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뭐 선행을 한다. 지금은 선행 기간은 아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1 여름방학 때 수원을 하냐 마냐 이것도 좀 고민되실 텐데 만약에 수원을 했다 아니면은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예전에 했던 문제집을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서 예전에 했던 문제집에서 틀렸던 문제만 딱 발라서 이제 풀 수 있으면은 그러면 문제집 한 권을 왜 4번 봐라 뭐 5번 봐라 N 회독하라 이런 얘기 많은데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문제 다 푸는 게 아니고요. 틀렸던 문제만 나중에 다시 한번 2회독 3회독 이렇게 추려서 하면은 그럼 진짜 한 4회독 5회독 할 때는 하루면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수로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한 문제집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집 오답가를 이렇게 해야 무조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교재 어떻게 관리하도록 시키냐면요. 문제에 맞았다 틀렸다 표시만 해. 그리고 여기다가 제발 여기다 표시하지 마. 너가 양의 실수를 못 떠올려서 문제를 못 풀었는데 이번에 여기다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하면은 다음번에 다시 풀 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눈이 가겠죠?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럼 양의 실수 하면서 그냥 바로 풀겠죠. 저번에 못 떠올렸던 그 아이디어를 반강제로 떠올리게 해서 풀면은 이게 오답하는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그리고 1번에다 체크를 빵 했습니다. 답이 1번이라서 문제를 풀면서 이래요. 36이 나오나? 36이 안 나오나? 36이 나오나? 왜 안 나오지? 36 이러면서 자꾸 맞춰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푸는 문제는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문제를 도대체 어디에 풉니까? 어디에 푸냐면 제가 이게 문제풀이 전용 연습장 따로 주거든요. 그냥 2줄 노트예요. 2줄 노트고 문제 번호 쓰고 예쁘게 안 써도 돼. 예쁘게 안 써도 되고 꾸미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 번호만 쓰고 풀어. 여기다가 풀어. 그러면은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나는 마지막에 이거 계산 실수한 거네. 아니면 아이들이 왜 틀렸어 물어보면은 엄마 실수했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실수가 무슨 실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특정 개념을 못 떠올려서 이거 아는 건데 못 풀었네 실수야라고 하는지 그거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개념이 막혔는지 아니면 진짜 손도 못 댔는지 그러면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숙제를 너무 잘해가고 싶은 마음에 근데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못했더니 엄마한테 혼났어요. 숙제 똑바로 안 해요. 숙제는 해가야지.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혼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막 숙제를 어디 답안지를 베껴갖고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보니까 막 다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 맞았어요. 근데 테스트를 봤는데 반도 못 맞히네?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너 걸렸다.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세게 얘기하면은 마음 상하니까 따로 부르죠. 아니면은 이제 10명 있는 데서 이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듯이 혹시 근데 이렇게 막 베끼는 경우도 누가 있다고 얘기 안 하고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러면은 공부 잘 안 나오고 시험 성적 안 나오면 결국에는 본인들 손해니까 그리고 쌤 보면 아니까 그거 하지 말고 못하면 그럼 숙제를 좀 줄여줄게. 막 안 했는데 했다고 이거 베끼는데 팔 아프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클리닉 시간에 5분씩 상담하자 하면서 5분씩 상담을 진행합니다. 가끔씩 하는데 이제 그때 쌤이 봤는데 이거 내가 판단할 땐 이래. 너무 심하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됐었든 베끼는 습관을 교정을 해야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잡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연습장을 활용을 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 자연스럽게 서술형 문제도 풀이 과정을 직접 쓰기 때문에 강해지겠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연습장 쓰고 하는 게 너무 좋대. 연습장 써서 풀어 그러면은 무슨 연습장을 풀어 뭐 언제 풀어 그거 시간 걸려 해서 아이들 잘 안 하거든요. 학원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아이들 100명 중에 98명이 합니다. 2명은 대부분 남학생 그리고 이제 본인의 소신이 아주 뚜렷한 남학생들은 저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집을 풀 거예요 하는 애들인데 그러면 설득하죠. 설득하는데 진짜 안 하면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대부분 합니다. 여학생이면 100이면 100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약점을 어디서 분석한 있는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단과에서 수학 단과에서 학습계획 컨설팅 하는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공부법 책에도 제가 쓴 내용이지만 계획 없이 공부하면 이거 진짜 문제 크거든요. 아니 뭘 어떻게 공부해야 이번 중간고사 범위 어디고 문제집 뭐뭐뭐 풀 거고 오답 관리 어떻게 할 거고 해서 그러면은 이번 2달 동안에 해야 될 분량이 어느 정도고 그러면은 이번 달에 할 건 얼만큼이고 이번 주에 할 건 얼만큼이고 그럼 오늘 할 건 얼만큼이겠네. 이게 있어야 오늘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일단 숙제를 하겠죠. 학원 숙제를 하겠지. 그럼 학원 안 다니는 사탐 같은 건 언제 공부할 건데, 그죠? 그리고 숙제만 할 거야. 숙제하다 끝날 거야. 그리고 숙제에서 틀린 거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거 다시 그 다음에 푸는 건 언제 할 거야? 이거를 계획을 안 세우면은 해야지 했다가 너무 내가 생각했던 학생이 생각했던 양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널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획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번 1학기 때는 뭘 하고 방학 때는 뭘 하고 겨울 방학 때는 뭘 하고 이거를 장기 계획.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엔 뭐 할지. 오늘은 그럼 무슨 공부할지.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지. 이거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분량 기준이 아니고 시간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분량 기준을 잡고 시간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6시부터 9시까지 수학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3시간을 스터디 카페든 집이든 앉아가지고 3시간이 지나면 이제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오늘 30문제를 풀어야지 하면은 30문제를 다 빨리 풀면 다른 걸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의 계획을 다 끝내면 게임할 수 있어. 이거 안 좋은 거긴 한데요. 게임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 끝내고 너가 좋아하는 연예인 덕질 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걸로 하자. 한 30분이나 1시간.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대신 그거 끝내기 전까지 카톡 하지 않기, 유튜브 쇼츠 보지 않기, 인스타 릴스 보지 않기, 휴대폰 멀리 하기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엄마랑도 약속을 하고 본인 자신과도 약속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끝내고 그거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하루에 시간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시험 기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시험 기간 내일 당장 시험이니까 오늘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분량을 끝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데 학생들이 잘 계획을 안 세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렇게 분량 계획표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를 그냥 비워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분량을 짜고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같이 짜고 해서 계획 세우는 거 도와주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화요일에 제가 아니다. 목요일에 영어 단어를 매일 20개씩 외우기로 했단 말이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아이가. 근데 월요일에 잘 외웠어요. 오케이. 지연된 거 없어. 화요일에도 20개 잘 외웠습니다. 오케이. 지연된 거 없어. 수요일도 없어. 근데 목요일에 뭐 일정이 있든 뭐가 있든 해서 만약에 못 외웠어요. 그럼 보통의 계획표에서는 목요일에 그 계획 달성을 실패했네 하면서 몇 번 실패하다 보면 계획 안 해. 매번 실패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또 계획 안 세우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목요일에 만약에 못했으면 이거를 금요일로 넘겨서 40개를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목표를 못했던 거를 일요일에 내가 좀 시간이 되니까 분량 좀 시간 빼놨으니까 일요일에 넘겨서 일요일에 완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보세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요거 못했습니다. 목요일에 이거 못했고요. 금요일에 이거 못했고 토요일에 이거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보면은 도대체 계획을 다 완수를 못한 날이 엄청 많죠. 근데 일요일에 좀 비워놨어. 내가 비워놨어. 그래서 비워놓은 시간에 못다한 분량을 다 메꾸는 시간으로 갖는다면 이 학생은 일주일을 계획을 완벽하게 지키는 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는 못 지킬 수 있지만 의도적인 공백을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보통 근데 학생들 일요일에 많이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의도적인 공백을 하루 완전이면 좋고 근데 공부할 게 좀 많다 아니면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다 하면은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의도적인 공백을 둬서 이때 못다한 거를 완수하도록 하면 이제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을 완벽하게 완수한 게 되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 잘하고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의 저도 일반 학생이지만 일반 학생들은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월화수목금 무슨 학원 다닌다 이것만 때려넣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공부법 책을 쓰고 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공부법 컨설팅을 해줄 이거 책에 다 내용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아니 그거 말고요 좀 이렇게 1대1로 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제가 그냥 할 수는 없고 이거 시간당 50만 원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문의가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십 건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좋은 아이템을 우리 학생들에게 내 수업을 선택해 줬으니까 첫 시간 OT 할 때 이거를 알려주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10명 중에 1명밖에 안 하더라고요. 해보자면 그 자리에서 계획을 쓰는데 매번 계획을 완수해서 이게 하는 애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짜라 그런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니요 선생님 저는 계획은 됐고요. 선생님 수학 수업만 좋아요. 진짜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계획 안 할 거면 나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사람만 해줄게. 원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대신 무료, 공짜야. 근데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진 않겠다. 대신 하는 게 무조건 좋아라고 제가 홍보하고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수업이 끝나거든 클리닉이든 와서 나랑 체크하고 매번 계획 바꾸고 수정하고 하면서 하자. 하면은 몇 번 잡잖아요. 한 두세 번 잡으면 나중에 혼자서 해요. 뭐 피드백 받을 필요 없이 혼자서 이렇게 막 오늘 계획 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계획표 한번 잘하고 있어? 보여줘 하면은 저보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막 여학생들 같은 경우 너무 예쁘게 하죠. 그러면은 이거 5분 이상 하지 마. 하루에 5분 이상 투자하지 말고 예쁘게 안 해도 돼.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노란색으로 하트 칠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시간 최대한 짧게 해.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죠. 그런 학생들은 계획적으로 사니까 이제 당연히 성적이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으로 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 드리겠습니다. 공부법 베스트셀러 제가 직접 수업하고요. 친절한 설명으로 유명합니다. 같은 문제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친절하게 물론 똑같이 얘기하면은 또 똑같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신 시험에 꼭 필요한 지름길 풀이 대치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좀 빨라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름길 풀 방법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특징은요. 이게 세 가지가 일반 대치동 수업과 다른 겁니다. 꼼꼼한 문제 오답 관리. 이걸 해야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숨 걸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 전용 연습장을 따로 활용해서 무한 리필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따로 활용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학습계 컨설팅도 잡아주고 있다. 비용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수업 특징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금은 연합반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은 중대부고반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대부고 어머님 계시면은 그 수요일, 토요일 영상은 다원교육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중대부고로 따로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중대부고 시험 총평 영상 분석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금 전형이 있고요. 수학을 잘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 혹시 맡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실력보다 더 나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 그래서 월급반, 수터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치다원교육 수학관 전용 번호입니다. 여기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받습니다. 역전수학연구소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그래서 5899 네, 여기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수업 중이면 또 전화 안 되니까요.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담회니까 뭐 조금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또 시간이 뒤에 바로 없어가지고요. 또 궁금한 거 바로 물어봐 주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